자, 계속 갑시다. 필수제 3번.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61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8이었답니다. 네. N이라고 하는 값이 M, 시그마 제곱이었을 때 얘에 대해서 N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값이 61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8이었답니다. 모 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한 신뢰도 구간이, 자, 일단 언제나 항상 얘기했다시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양이 n이 충분히 크다는 가정하에 시그마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왜요? 라고 하면 이걸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오면 모 표준 편차로 써도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신뢰도 99%라고 하는 값이 뭐예요? 61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래? 58.42가 나온다는 겁니다. 얘보다는 그냥 더한 걸로 보는 게 낫겠네요. 더한 걸로 보면 얼마? 63.58. 아하! 그러면 저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얼마구나? 1이구나. 따라서 n은 얼마가 되겠다? 64가 되겠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도 한번 보실까요? 모 분산이 10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모 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모 분산이 100이래요. 자, 필수예제 4번이고요. 얘 연해진다. 뚜껑 어딨냐? 아, 있구나. 필수예제 4번에 정규분포는 m, 10의 제곱이고요. 크기가 100인 n이라고 하는 값이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구간에 표본 평균이 100이었대요. x바가 100입니다. 이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뭐라고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하면 3.92 끝.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2배 하면 된다니까요. 자, 필수의 제곱은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m, 3의 제곱을 따를 때 크기가 100인 표본을 n이 100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였다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1이었다. 2. 같은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 2 곱하기 k 루트 n분의 루트 100분의 시그마가 얼마래? 1이래. 근데 그래서 저 k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얼마인지 5인가? 근데 2 곱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2가 되도록 하려면 루트 n 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5가 되면 되죠. 따라서 n은 얼마? 25로 표본의 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어느 학교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수학 점수의 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3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한 99%로 추정했으니까 2 곱하기 얼마래? 2.6으로 계산하래. 2.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 이하? 3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조. 짠. 루트 n이라고 하는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5 곱하면 13인가? 26. 그래서 표본 크기의 최소값은 16의 제곱 576. 그거 576이요? 아니, 그거 24의 제곱. 네? 676. 그래요? 몰라요. 자, 676.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자, 발전 예제 6번. 어느 업체에서 생산되는 야구공 모재에는 표준 편차가 2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놈의 정규 분포. 진짜 이제 발전 예제 아이고 발전 예제 6번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정규 분포가 m, 2의 제곱을 따라간대요. 이 업체에서 생산된 야구공 중에서 100개를 뽑아 무게를 조사하여 아이고 n이 100일 때 모 평균을 m을 신뢰도 96%래요. 96%니까 누구 보면 돼? z가 얼마일 때야? pz가 얼마일 때예요? 2의 값이 0.48이죠. 요거 찾는 거죠. 96%. 그러니까 저 2라고 하는 요게 k가 되는 거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4분의 l이래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이었다. 2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l이래요. 이때 실내도 A%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4분의 l이래요. 4분의 l이 나온다는 거는 얼마니? 4분의 l이라고 하는 건 얘가 10분의 8이죠. 5분의 1인가요? 5분의 1이 나와야 되고 그 5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된다? 2 곱하기 알파인가요? 저게? 알파 곱하기 루트 100분의 시그마인 거다. 알파가 얼마이면 돼요? 10분의 5분의 2 2분의 1 알파 값이 2분의 1이면 되죠. 0.5 그죠? 그러니까 0.5 값이 알파가 아니죠. K죠. K가 0.5가 나와야 돼요. K가. K가 0.5가 나와야 된다면 실내 구간은 몇 퍼센트가 되나요? PZ가 K 이하 0.5 이하인 게 얼마니까? 0.19니까 몇 퍼센트? 38%.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정말 신기한 건 저 키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간다는 거지. 방금 전에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라는 거지. 처음에 저 교실에 들어갔을 때 형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야. 자, 필수에서 7번 가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정규 분포 3.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일단은 지금
95%라고 하는 값을 뭐로 잡으래? 0.95라고 계산하래요. 차라고 하는 건 이거죠. 저기 뭐야, 표본 평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얼마 이하?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뢰도가 95%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절대값 x 바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그 값이 누구보다 1점? 아니야, 여기선 2로 보래요. 여기선 2로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해야 되니까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요. 근데 이 값이 얼마를 봐야 된다고? 1이 되도록 한대요. 1 이하가 된대요. 그죠? 그러면 저 2 루트 n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1 이하가 되려면 n은 36 이상이 돼야겠네요. 이렇게 최소값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들이라 그냥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떤 느낌인지 결국엔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속 좀 구하는 거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한다.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m, 시그마 제곱을 따라간대요.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한대요. n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표본 평균에 대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한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해야 한다. 맞아, 틀려? 그쵸.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Vx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는 맞는 말입니다. 그죠?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맞아, 틀려? 그쵸.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그 범위를 아울러야 되니까 신뢰도가 일정할 때 퍼센트가 일정하다면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우리 방금 전에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2 곱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였는데 이 시그마 값이 n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전체 값은 커지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겁니다. 짧아진다를 커진다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부교재 몇 페이지죠? 우리 저번에 몇 조까지 숙제였죠? 274까지였죠? 제가 오늘 숙제를 308번까지 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07번까지? 응. 307번이면 한 달은 아니요, 그냥 교재 끝이요. 모듈 추정까지가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 나가도 괜찮겠죠? 예제가 조금 많기는 한데 뒤에 아마 풀 시간 드릴 거예요.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간 남을 거예요. 자, 모듈 추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듈 추정은요, 09 계정 때 있다가 2015 계정 때 빠졌다가 2022 계정에서 다시 들어온 애예요. 아니에요. 너네는 2022 세대잖아요. 너네는 2022 세대잖아요. 다시 나가더라도 너네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제. 자, 2022 계정에선 다시 들어왔고요. 모듈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똑같아요. 근데 뭐만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 이항분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애가 여기에서 정규분포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NP NP 콤마 N 루트 NPQ 저 그죠? 분산이잖아. 분산이 NPQ니까. 그죠? 그럼 표준 편차가 루트 NPQ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자, 여기에서 비율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시행 횟수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횟수 중에서 그 표본에 대한, 표본의 크기에 대한 개인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게 표본 비율이라고 하고요. 그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건 P에다가 V 모양으로 위에다 올려요. 그리고 얘를 읽을 때 P 햇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X 바라고 읽는 것처럼 여기는 P 햇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냥 그 차이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P 햇이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Q 햇이 되겠죠? Q 햇이라고 하는 거는 1-P 햇이 되겠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표본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표본 평균과 그 표본 평균을 이용한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한번 생각해 볼까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본 비율. 비율을 이용한 평균이죠. 표본 비율. 표본 비율이 그냥 평균이라고 할게요. 표본 평균.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크기를 n이라고 한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라고? n p 햇이 되겠죠? 그럼 분산은요? 그 p 햇이라고 하는 거랑 p랑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그 n 값이 충분히 커지면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은 뭐가 p라고 하는 값이나 p 햇이랑 결국엔 동일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다면 분산은 원래 뭔데? NPQ인데 우리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쵸. 분산이라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 여기 있네요. 여기.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럼 분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PQ 되지 않아요? PQ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 분산은 누구 따라가요? 분산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그 앞에서부터 그냥 뭐 순서대로 봐도 되긴 하는데. 자,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자, EX가 M이고요. EX가 M이라는 거 대신에 EX. 자, 여기에서 요거 말로 좀 바꿀게요. 요거 말을 좀 바꿀게요. EX가 NP이고 VX가 NPQ이고 시그마 X가 루트 NPQ죠. 그렇다면 지금 P 햇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P 햇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n분의 x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n분의 x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표본 비율의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 표본 비율의 평균? 비율로 갈게요. 그럼 이 p 햇
평균이니까 2 n분의 p n분의 x 이고 얘는 n분의 1 ex P 그냥 p죠. 네. 그죠? 그래서 p 햇의 평균은 p 햇의 평균은 p에 수렴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산 v p 햇은 표본 비율의 분산은 그쵸? v n분의 x는 뭐에 비례한다? n 제곱분의 분산은 제곱에 비례한다 했잖아. VX니까 v x니까 원래 np였는데 npq였는데 n분의 pq가 됐겠죠. 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표준 편차는 시그마 p 햇은 똑같으니까 루트 n분의 pq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봐봐요. 얘기 한번 할게요. 328번부터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입장객 수에 대한 행운권 소지자 수의 비율이라고 하는 건 전체 사건분의 특정한 사건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뭐 n분의 a가 됐고요. 그 중에서 추첨된 입장객 수에 대한 당첨객 입장 수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내 표본수분의 표본수에 나온 사건의 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모비율과 표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다른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를 모비율이라고 하고 p라고 한다면 표본 비율은 p 햇으로 나타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p 햇은 뭐로 표현한다? n분의 x로 쓸 수 있다. 표본 비율의 분포는 저렇게 돼서 저기 몇 페이지야? 330페이지까지 쭉쭉 넘어갈게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결과에 따라서 p 햇은 p 햇과 관련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은데, 그렇죠? 이 p 햇은 p와 같고, v p 햇은 n분의 pq, 그 다음에 시그마 p 햇은 루트 n분의 pq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 p 햇이라고 하는 그 값은 n이 충분히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어디에 수렴할 것이다. p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p 햇이라고 하는 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정규분포 취급해도 된다예요. 정규분포 따라간다고 취급해도 된다입니다. 근사적으로 근사값이에요. 유사하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비율을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방금 전에 어떻게 계산했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던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였죠? 뭐에 대한 표준 편차? 맞아.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가 곱해져서 비율에다가 곱해져서 들어갔다면 이제는 여기서는 모 비율에서는 뭐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다시.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게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 근데 그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게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였잖아. 그러니까 표본 비율에 대한 표준 편차는 얼마니까? 루트 n분의 pq니까 저 실내 구간은 어떻게 바꿔주면 주면 되겠다? 모 비율 추정을 해서 실내 구간은 어떻게 구한다? p 햇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pq 보다는 크거나 같고 p 햇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q 문제가 하나 생기지 않았어? 혹시 뭔가 문제 있는 거 있지 않아? 어떤 문제가 있을까? 좀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죠? P를 구해야 되는데 범위에 P가 있어. 알려주지 않을까요? 알려주면은 그러면 실내 구간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뭐라고? P 해시라고 하는 값은 n분의 x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n이 충분히 크다라는 전제하에 뭘 따라간다고?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P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랑 P햇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장난치지 마. 또 태어난 표정으로 장난치지 마, 이 사람들아. 그래서 P 햇 빼기 뭐라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에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고요. 보다는 크거나 같고 P 햇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 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충분히 안 크면 어떡해요? 문제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야, 그럼 n이 충분히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자, 우리나라 사람 평균 키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니네 키가 몇이라고? 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 키 평균은 이만큼이겠구나라고 하면 그게 n이 충분히 큰 값이냐? 추정이 가능하겠냐?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n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신뢰도 95%, 신뢰도 99%라고 하는 거는 1.96, 2.58 외우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다 준다고요. 그래서 그냥 뭐만 요 K라고 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나? 개념은 이제 끝났습니다. 문제만 보고 끝내죠. 필수 예제가 아마 13번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싹 지울게요. 저희가 오늘 수생도 끝까지 35분까지인데 제가 이게 아마 15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남은 걸 숙제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다 남은 건 숙제로 하면 되죠. 자, 필수예제 9번. 어느 나라 프로 선수들의 90%가 신장이 190cm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프로농구 선수 100명을 이미 추출할 때, 자, 일단 그럼 저 필수예제 9번이라고 하고요. P가 얼마예요? P가 네, 10분의 9, 0.9 정도 되고요. 이 나라 농구 선수 100명을 이미 추출할 때,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몇 명? 100명을 이미 추출할 때 n이라고 하는 값이 100이라고 한다면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본 비율은 평균은 P라고 해서죠. 여기다 써줄게요. 이 P 햇이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 n분의 x라고. 그래서 이 P 햇이라고 하는 거는 2의 n분의 x라서 n분의 1 2x니까 n분의 1 곱하기 np라서 p가 된다. 그럼 v p 햇은 2의 n분의 x v의
n분의 x니까 n제곱분의 1 곱하기 vx라서 n제곱분의 1 곱하기 npq라 n분의 pq 나오고 시그마 p 햇은 루트 n분의 pq 이고 요거 대신에 pq 대신에 뭐로만 다 바꿔주시면 된다. p 햇 q 햇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이거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평균은 p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pq q가 10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n분의 pq n분의 pq 옛날 피키는 100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되나요? 10,000분의 9 그죠? 네 87명 이상 96명 이하의 확률을 구하랍니다.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가 나온다고요?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87명 이상 96명 이하의 확률. 뭐라고요? P가 얼마? 0.87보다 크거나 같고 0.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찾으랍니다. 그러면 Z로 바꾸기 위해서 그 100분의 3의 마이너스 얘가 P햇이죠. P햇 마이너스 P 분의 루트 n분의 PQ 니까 루트 n분의 PQ 10분의 3, 100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 대입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9 보다는 크거나 작거나 같다. 누가 0.87 이상 아이고 크게 씁시다. 0.87 빼기 10분의 9 0.9를 100분의 3으로 나눠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0.96 빼기 0.9를 100분의 3으로 나눈 애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1에서 2 Z는 마이너스 1 나와요. 0.03이군요. 마이너스 1 여기는 2가 될 거고 이제 얘를 찾아주시면 얘는 뭐 더하기 뭐라서 0.3413 0.4772 0.8185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더라. 모비율이 P는 Q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비율을 P햇이라고 한다면 P햇이 저렇게 나올 확률이 99%가 이상이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 N이라고 하는 값이 뭘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몇 콤마? 0.9 콤마 n분의 pq n분의 0.09죠. 를 따라가는 상황인 거죠. 3을 잡으래요. 3이라고 하는 값을 99로 잡으래요. 3이라고 하는 값을 99로 잡으래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0.81 빼기 0.9를 누구로 나눠준? 루트 n분의 0.3 애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가 0.99 마이너스 0.9를 0.3을 루트 n으로 나눠준 값 보다는 작거나 같다. 계산해주면 n이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0.3인가요? 0.3 루트 n인가요? 그냥 마이너스 3루트. 마이너스 3인가요? 네. 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그러면 0.3인가요? 이 값이 99가 된대요. 여기에 대한 p 값이 99가 되는데요. 그 0.99가 되는데요. 0.99. 근데 지금 저 n은 충분히 큰 수이고 쟤를 대놓고 나왔구나. n분의 n p 마이너스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n분의 pq를 99로 계산한답니다.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3을 보시면 되죠. 그죠? 지금 식 정리하시면 루트 n분의 잠깐만 n이 정신없어. 네, 맞죠? 절대값 p 마이너스 p 해시라고 하는 그 값이 뭐보다 작은 걸 찾으시면 되고요. 0.09보다 작은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 0.09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률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까지 맞지 않아요? 99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값은 얘도 바꿔주면 절대값 n인 거죠. 절대값 z라고 하는 그 값이 0.3 루트 n보다 작다의 확률이 0.99인 거죠. 얘를 저 위에 있는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우리 p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거였어요. 절대값 p-p 해시 3 루트 n분의 p 곱하기 1-p일 확률이 0.99라고. 왜 0.3이 아니라 0.09가 나왔죠? 0.09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0.09보다 얘 대신에 얘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 값이 갖다로 놓고 풀면 갖다는 아니지 않아요? 같을 때 최소 값이 나오나?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이 최소값은 어쨌든 같을 때 나오는. 맞아요. 최소값은 같을 때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를 같을 때로 바로 계산하기보다는 등호를 좀 확실하게 쓰고 싶어서. 저 p 햇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졸 P0.09 마이너스 0.09 잠깐만 0.09 그쵸 지금 제가 요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계산할 게 아니라 0.9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p 해시라고 하는 그 값의 범위가 0.81 이상 내가 지금 자꾸 여기에 꽂혀 있어갖고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저도 모비율을 하는 게 너무나도 네 간반이라서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p
hat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값이 0.09, 0.09, 0.09. 그래서 절대값 p hat 마이너스 p의 값이 0.09보다 작은 거를 찾아주는 거고, 이때 요 확률이 99%라고 계산을 하니까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인데,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에서 이걸 만족하는 값이 0.99가 된대요 라고 하면은 누가 누구보다 0.05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이 값의 범위, 이 값이 더 커야 되지 않아요? 작아야 되나요? 제가 0.05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얘가 0.09보다 작을 저거랑 같은 3 루트 n분의 아니 같다고 풀면 되는 거 아는데 아는데 아까 얘가 했어 이미 그 멘트.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식을 써야 되지 않을까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얘가 그 0.09를 기준으로 했을 때 09보다 어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99%가 되는 건가요? 이 정도로 이제 계산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MPQ 계산해 주시면은 100분의 몰라요. 자, 일단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루트 0.09가 0.03n인가요? 뭐야? 아까 했던 거 그냥 맞잖아. 나 이거 괜히 지웠잖아.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값은 뭐보다 10보다 크고 루트 n이라고 하는 값이 10보다 루트 어디 가니? 루트 n이라고 하는 값은 10보다 크거나 같아서 n은 1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것 같아요. 100 이상이면 되네요. 그러니까 니가들이 말한 것처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100 이상이면 되는 거는 알죠. 근데 그거보다 저 구간 내에 들어올 확률이 99% 이상이 돼야 되니까 n 값이 충분히 커서 저 오차 p-p 해석 값이 더 작아져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예, 그 오차가 더 요거보다 작아졌어야 돼요. 네. 라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1번 20세 이상의 9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하였더니 450명이 A 정당을 지지하였다. 이건 뭐예요? p 해시 얼마란 얘기야? 0.5. 그쵸. 필수예제 11번. P의 해시 이번엔 0.5가 된다는 뜻이에요.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A 정당을 지지라는 비율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구하라고요? P의 구간은 누구보다 자, 몇 명? 900명을 대상으로. 자, 그러면 그거부터 한번 찾아봐. 저거 뭐야? VPS는 얼마야? VPN 말고 시그마 PS로 갈까? VPS로 갈까요? VPN. VPS는 n분의 PQ, n분의 900분의 PQ 0.02, 0.25 9분의 25? 9분의 25? 3분의 4? 9분의 25 맞아요? P제곱 MPQ 0 응? 0.5가 9만 분의 25. 네. 9분의 25가 서로 왜 9만 분의 20? 왜 9만 아니 그러니까 9만 분의 25인 거 아는디 9만 분의 25구나 9분의 25가 아니라 0분의 20. 나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9만 분의 25. 네, 300분의 즉 시그마 피햇이 300분의 5.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부끄러워. 부끄러워라. 죄송합니다.
자, 계산해보죠. 아우, 그럴 리가 없어서 한참 헤맸네. 0.5 빼기 2.58 2.58 곱하기 60분의 1. 그거 하니까요. 60분의 1. 300분의 5 보다 크거나 같고 0.5 더하기 2.58 곱하기 300분의 5가 될 건데 여기가 0.043 이거 3으로 나눠지네요. 60분의 그냥 86 0.86 44 4.3 분의 100 1 0.043 0.457 보다 크고 0.543 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이 제일 더러워서 그래요.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더러워요. 모집단에서 임의로 100명을 추출하고 한 모비율에 대한 신뢰도의 신뢰 구간이 12분의 1 마이너스 C 이상 10분의 1 플러스 C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P 해시 10분의 1이구나. 같은 모집단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모비율에 대한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대한 신뢰 구간이 9분의 1 SN이라고 할 때 SN의 값이 81분의 50C라고 한다면 N의 값을 구하여라. 네. 일단은 P 저걸로 바꿀게요. 절대값 Z라고 하는 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그 비율이 얼마라고요? 얘가 100분의 알파 퍼센트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K 이상 K 이하 1 확률이 100분의 알파라고 한다면 C라고 하는 값은 K 곱하기 저기 MP 100분의 9 루트 n분의 핑크? 그러면은 그 루트 K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K 곱하기 100분의 N분의 100분의 PQ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 라서 얼마? 3K 에 루트 N분의 PQ 그러니까 3K 100분의 3K C는 100분의 3K 하나 찾았고요. 네, 또 다른 신뢰도에서의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면 SN이라고 하는 그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K 곱하기 루트 N분의 그치 9분의 1이니까 9분의 1 곱하기 9분의 8 그 값이 얼마다? 100분의 하면은 81분의 81분의 100분의 3K 곱하기 81분의 50 곱하기 100분의 3K 그러니까 54분의 1K 네요. 아우 더러워라. 진짜 미쳐버리겠네. 1K니까 9 지우면 300분의 50인가요? 루트 n분의 8이에요. 맞나요? 9 밖으로 꺼내서 나눴고요. 3으로 나눠서 3 남았고요. 300분의 50 그냥 쳤고요. 8 안 꺼냈고요. 이거 6분의 1이죠? 그러면 n분의 8이라고 하는 값이 뭐예요? 36분의 1인가요? 그러면은 72, 144, 288 n이라고 하는 값은 288? 8 이상 288이구나. 네, n의 값은 288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갑자기 등호가 왜 부등호가 됐죠?
아우, 아우, 너무 더러워. 야, 모비율이 시간, 일곱 문제, 이게 5문제인가, 아마 6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부교재.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막 모락모락 드는데요? 수학의 세계도 있어. 선생님 연습 문제 40개. 40개예요? 아니 이거 20개 앞에 거 20개. 아니에요. 40개 맞네? 뭔 소리예요? 연습 문제 앞에 연습 문제. 뭐라는 거야? 모비율과, 모평균과 모비율은 한 단원이에요. 아. 뭔 40개야. 어마 끔찍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필수 예제 비율이 높아서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연습 문제는 와서 풀죠. 아 매우 좋은 것 같아. 연습 문제 A는 와서 하죠. A, B 다 와서. 네, A, B 와서 풀죠. 그것만 해도 꽤 될 것 같은데. 그냥 지금은, 숙제로는 그거, 부교재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제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A단계, B단계는 와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면서 정리하고, 프린트 하나 준비해서, 네,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그 확률 부분에 대해서 힘을 조금 더 또 슬슬 까먹을 때가 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마지막 마무리 문제. 발전 예제 13번. 결국에 다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이거 몇 개나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검사한 결과 불량품의 비율이 0.2였답니다. P는 0.2. 0.2. 불량품의 비율을 신뢰도 99%로 추정한다면 모비율 P와 표본 비율의 차이가 3% 이하가 되게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P 마이너스 P 햇. 아이고, 왜. 마이너스 절대값 똑같은. 의 차이가 3% 이하가 되도록. 그러는 게, 자, 일단 표본이 아니라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게 0.2고요. 그죠? 이미 추출하여 검사한 결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으로 계산하래요. P라고 하는 값이 절대값 Z를 만족하는 그 값이 3보다 3으로 계산하래요. 0.99. 3으로 계산을 합니다. 3% 이하가 되게 했으니까 요 값이 0. 0.2. 일단 요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3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0.2 곱하기 절대값 P-P 햇이라고 하는 그 값이 3 곱하기 루트 n분의 PQ 이거죠. 네. 3% 이하니까 0.2. 네, 얘가 신뢰도 99%일 때 얘가 3% 이하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값이 누구보다 3% 이하, 그죠? n이 얼마냐? 몰라요. 0.2 곱하기 0.8에 대해서 루트를 씌운 그 값의 3배를 한 애가 3% 이하가 되면 되네요. 정리하면 n분의 0.4로 해가지고 위에 거. 1.2. 루트 n 곱하기 0.01이라고 하는 값이 3 띄고 0.16이니까 0.4 이렇게 계산하시면 루트n이 40보다 그렇죠. 루트 n이 4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요. 따라서 n은 1600 이상이 되면 되겠네요.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야. 5분 남았. 너무 별로야. 다시 그거 있지? 22. 아니 그 계산이 너무 많아갖고 셀프 부르는. 맞아요. 너무 별로야. 그래서 일단 숙제에 다른 정규 수업도 있고 하니까. 그치, 모비율이 없죠.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2 때 추가된 그 이 프리노트가 2015 프리노트고 지금 현재 2022 프리노트가 들어가야 돼서 프리노트가 아마 왜 업데이트 안 해? 몇 번까지 있어요, 유제가? 최대한 해봐야 16이에요. 근데 맨 뒷장에 좀 남아있긴 해. 맨 뒷장에 17써. 뒤에는요? 뒷장 넘기면? 맨
통기장에 연습 문제? 문제 칸에 17을 쓰면 제일 뒤에 남는 칸에다가 써주실 수 있을까요? 13, 14, 15, 16.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자, 결국에 여러분들 추정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추정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면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느낀 소감은 뭐예요? 더럽다. 근데 어렵다가 아니죠. 귀찮고 더럽다 였어요. 공식은 결국엔 갖다가 기억하고 아까 제가 여기서 지웠는데 표본 비율 추정, 그러니까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비율 추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더라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것과 실내 구간의 크기 같은 것들을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진행하는지 그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고요. 실제로 왜 이게 문과 과목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문과예요. 이게 뭔가요? 예전에 이과문과 나눠서 옛날에 수학 가형이 있고 수학 나형이 있을 때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과여서 뭐 미적분이나 기하가 들어간다면 나형은 이제 미적분 기하가 안 들어가고 대신에 확률 통계가 들어갔었어요. 이런 식이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선택으로 바뀌었어서 그래서 미적분이냐 기하냐 확통이냐를 선택하게 됐었던 거고 그게 또 바뀌어서 이제는 미적분 기하가 선택지에서 사라지고 확률로만 확정이 된 거예요. 왜 예전에 문과 애들은 싹 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내용이 생각보다 없어요. 공식에다 때려 박기만 하면 돼요. 너무 전형적인 이 문과를 위한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근데 그거는 이과적인 생각인 거고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뭐야? 그냥 공식에다 때려 박기만 하면 되거든요. 생각 안 하고 외운 대로 넣는다. 외운 대로 넣는다. 라고 하는 그런 반복 숙달만 돼 있어서 계산 속도만 빨라지면 충분히 끌어올리면은 풀만한 문제들이 되는 게 확률과 통계였었다. 그러니까 애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애들은 뭘 제일 어려워했을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확률을 뒤지게 어려워하더라. 확통을 선택했을 때 확률이 어렵지. 뒤에는 그냥 갖다 때려 박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연습하더라까지 이제 안내해 드리면서 남은 2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개념에 대한 영상은 아마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영상 촬영은 따로 하지 않고 그러고서 진행할 겁니다. 혹시나 결석생들이 있다면 모를까. 촬영 여기서 종료하고요. 시간 아직 3분 정도 남았습니다. 3분 정도 지나면 2분 귀가하십니다. 시간 한 10분 정도 남을 줄 알았는데